거에서 질문 있어요? 안 했죠? 있어? 이제 아는겨? 아주 진짜 너무들 하네. 저기 뭐야 40페이지 펴봐. 안 했니 이거? 뭐 어쨌든 뭐 그러면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는 일단 여하튼 원을 그리자. 원을 그려서 이것이 이 원이요. 이게 반지름이 이제 중심은 그냥 원점으로 하고요. 중심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r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기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시초선이야. x축의 양의 부분 이게 이제 시초선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동경 동경 해놓고 이 동경이 이 원하고 만나는 교점 x좌표 x, y 이렇게 하자고. 근데 얘가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가 이제 세타야. 이게 세타만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간 거야. 라고 할 때 이 OP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똑같이 R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P점 있죠. 이 원하고 만나는 이 교점인 P점은요. 무조건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X축에다가 이 P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이 동경이 이 원하고 만나는 P점 위치가 어디에 있든 무조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Y축에 수선의 발 내리지 마. 오케이? 자, 라고 할 때 이 x의 좌표 있지. 이 x의 좌표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를 h다라고 하게 되면 POH는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면 그 다음에 삼각비를 표현할 수가 있고 빗변분의 밑변 이게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 x의 좌표는 잘 들어. 얘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돼. 자,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여기에서 이 내용 좀 잘 기억해도 자, 여기가 이렇게 중심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각이다. 이제부터 이 세 개의 변은 이름이 붙어요. 직각삼각형은 이름이 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긴 변, 얘가 직각이 마주보는 대변, 이걸 빗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빗변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심이 되는 각이다. 그러면 빗변이 아닌 옆에 붙어 있는 이 변. 이거를 우리는 밑변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주보는 이제 나머지 한 변. 이걸 높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변의 길이를 표현한다면 이게 빗변분의 밑변. 이게 코사인 값이거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니 물어보면 얘는 A분의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A분의 B인데 이 빗변인 A는 양수니까 이 A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 이 B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또한 빗변분의 높이 뭐라고 하냐면 사인이라고 하면서 얘는 A분의 C 하고 그래서 요 길이는 즉 양변에 A를 곱하면 C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 얘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 세타다라고 할 때 이게 탄젠트 세타야.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얘는 B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에 분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서 나타낸 건데 탄젠트는 그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 자, 근데 이게 이제 능수능란하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즉 어떤 얘기냐? 이 같은 직각삼각형이 표현된 가운데 여기 중심각 세 개로 얘기할게. 세 개. 이것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 얘들아. 여기가 직각이면 이 두 개의 예각 중에 하나의 각만 표시해. 하나의 각을 알려준다라고 가정하자. 라고 할 때 이 중심각 세타와 이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여기에 이 밑변의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표현하고 얘는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각의 크기 세타의 표현이 나오면 변의 길이들을 이 같은 삼각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가 여기가 만약에 30도예요. 이게 30도면요. 이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는 2대 루트 3대 1입니다.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2대 루트 3대 2대 루트 3대 1인데 여기의 길이가 만약에 3이다 그러죠.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냐? 여기의 길이는 얼마냐? 그러면 3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30도의 삼각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다라는 전제야. 다 외우고 있니? 코사인 30도 얼마니? 2분의 루트 3. 저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하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3 곱하기 사인 30도 하면 되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표현하란 얘기인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 빗변의 길이가 아니라 밑변의 길이가 주어졌다. 여기에 밑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하자.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빗변과 높이 얘네들은 코사인 세타분의 A. 코사인은 밑변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빗변이 주어지면 밑변이 코사인이지만 얘는 거꾸로 밑변이 주어지면 빗변의 길이는 코사인의 역수로 해서 표현하면 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냐?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거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얘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에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높이가 주어졌어요. 높이 A라고 하자. 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빗변과 높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빗변과 높이의 관계는 사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A 하면 되고 밑변과 높이니까 얘는 탄젠트인데 탄젠트에 이번엔 역수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단다. 이 세 가지는 너희들 수능 볼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OH 길이 있죠. 이 OH 길이는 이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것이 바로 이 동경 P의 X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 R 곱하기 뭐다? 사인 세타 해서 나타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있지? 탄젠트 세타는 뭐냐? X분의 Y 이게 탄젠트 세타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삼각함수는 이제 정역과 공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함수 관계를 얘기하듯이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이제 삼각함수야. 얘네들이 삼각함수인데 이 동경에 있는 X좌표, Y좌표 이 값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지름은 무조건 양이지 얘들아. 반지름은 무조건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사인은 이 동경에 무슨 좌표에 주목하냐면 X좌표에 주목하고 사인은 Y좌표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 탄젠트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빼기 0, 빼기 0에도 상관없지. 0은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라고 할 때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이 원점 0,0이라는 원점과 P라는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뭐죠?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탄젠트는 이 선분 OP의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 지금 1인 경우로, 반지름이 R인 경우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다시 바꿔서 그냥 이 같은 원이 있다. 이 원의 반지름을 그냥 1로 간주하자. 반지름을 1로 간주하자. 1로 간주하게 되면 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합은 1이 되고 여기 원점이 되고 여기 p점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세타다라고 할 때 이 반지름은 이제 1이 되겠지. 1이 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이 p점의 x의 좌표는 뭘로?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 사인, 코사인, 사인, 탄젠트 얘를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코사인은 이 반지름이 1인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 원주상에 있는 P점의 X의 좌표가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를 사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경의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가 X좌표야, 코사인은 얘가 Y좌표야. 그러면 여기 1사우면이지. 1사우면에서는 X좌표, Y좌표가 다 부호가 양이지. 그래서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양이고 자, 여기 몇 사우면? 2사우면이야. 그러면 동경이 만약에 여기 와 있잖아. 여기 와 있으면 세타는 이 각이 세타야. 그럼 이 각은 예각이니 둔각이니? 둔각이 되지. 그러니까 90하고 108도 사이에 있을 때 코사인의 부호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코사인은 X좌표니까 음이에요.
사인의 부호는 뭐냐? 그러면 y좌표니까 양이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양이야? 사인만 양이야.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탄젠트는 양이지만 얘들의 부호가 서로 다른 부분에서는 음이 되는 거지.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다른 사분면은 2하고 4사분면에서 xy좌표는 서로 다른 부호지. 반면에 1하고 3, 4분면에서는 xy좌표가 똑같지. 그래서 탄젠트는 1과 3, 4분면에서 양이고 2와 4, 4분면에서 음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 4분면에서 뭐가 양이야? 탄젠트가 양이야. 탄젠트. 그 다음에 여기에는 x좌표가 양이지. 그래서 이 4,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라? 얼싸 않고 등등 얘기했었지 이거. 사인은 S로 시하고 얘는 T, 얘는 C야. 그래서 올 스타크래프트, 올 산타크로스 등으로 해서 이같이 각 삼각함수 3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각 사분면에서의 부호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명심해. 자, 그런데 코사인과 사인을 이제 관련된 식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얘들아 하나 팁은 뭐냐면 코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x좌표. 만약에 식에서 코사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코사인을 쓰기가 귀찮다 그러면 x라고 써.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써? y라고 써. 그런데 얘를 x로 쓰고 얘를 y라고 쓰게 되면 반드시 이 x와 y 관계에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도. 오케이? 문제 풀 때 이것이 결합돼서 풀어져야 된다. 알았니? 그리고 탄젠트는 x분의 y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그럼 이건 코사인의 역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역수는 뭐라고 하냐면 시컨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하냐면 코시컨트라고 얘기합니다. 코시컨트 그냥 줄임말이야. CSC로 써. 탄젠트의 줄임말, 탄젠트의 역수는 뭐냐?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코가 있는 건 역수를 표현할 때 코를 띄고 코가 없는 건 코를 붙이고 코 없는 건 코 붙여라. 됐니?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또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좌표분의 무슨 좌표라고? x좌표분의 y좌표지. 근데 x좌표가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좌표분의 y좌표 하듯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상제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 왜 1이냐? 바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제곱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곱관계, 상제관계 등등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번거롭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이 육각형을 기억하면 얘기한 대로 이걸 역수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상제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곱관계라고 해요. 일종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단번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삼각함수의 알파벳 순서로 얘기하면 C, S, T겠지. 그래서 코사인을 먼저 표기해서 코사인, 그 다음에 이하치 선분 표시하고 사인, 그 다음에 선분 표시하고 탄젠트 라고 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CST 알파벳 순서야. 라고 할 때 여기 가운데 항을 1 이렇게 놔도 그러면 이 선분 표시는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분수의 표현이야.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란 뜻이야. 상제관계를 일컫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사인 분의 1, 사인의 역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CSC, 즉 코시컨트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탄젠트의 역수를 얘기하는 코탄젠트를 여기다 표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코사인 분의 1, 코사인의 역수 뭐를 표현해? 시컨트를 표현하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이듯이 사인 분의 탄젠트는 시컨트야. 탄젠트 분의 시컨트는 코시컨트. 이게 돌고 돌아. 그러면 여기에서 역수관계, 상제관계는 가볍게 기억할 수가 있어. 또 하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 세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낸 방법은 뭐냐?
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란 얘기야. 또한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란 얘기야.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하고도 같다 이거라고. 마찬가지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하고도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세 개가 제곱 관계식이야.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기억할 건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면 코사인 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다라고 할 때 이 제곱 관계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주어진 이 각이 같아야 돼. 각이 같을 때 그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란 얘기야.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사인으로 문제를 풀지 코사인으로 문제를 풀지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항들은 이항이 돼가지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뭐와 같다? 사인 제곱과 같다 라는 형태로 때로는 사인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코사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항을 옮겨서 사인과 코사인의 서로 다른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곱관계에서 마련한답니다.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봐도 여기가 몇 싸우면? 1 싸우면. 1 싸우면은 각의 크기로 얘기할 때 0에서 90도 사이야. 2 싸우면 몇 도하고 몇 도 사이? 90에서 180, 180에서 270, 270, 360도지?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만약에 사인 150도를 물어본다. 사인 150도는 일단 몇 사운면 각이다? 2 사운면 각이다. 그러면 이 사인 150도는 얼마냐? 라고 물으면 일단 150도가 180도하고 몇 도를 이루니? 자, 잘 들어. 이거는 무조건 X축하고 이루는 각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해줘. 이게 X축, 양의 부분은 0도야. 맞지? 때 또는 360도야. 맞지? 근데 이쪽은 동경의 위치가 몇 도야? 180도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이 150도는 180도에 가깝지. 108도하고 몇 도 차이나? 그러면 사인 30도를 말해주세요. 몇 도를? 사인 30도를 말하라고요.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사운면 각이라고요? 2 사운면에서 사인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그냥 끝내면 돼요. 자, 코사인 만약에 뭐 210도다라고 하자. 210도는 몇 사운면 각이니? 3 사운면 각이야. 그럼 108도하고 몇 도 차이 나니? 그러면 코사인 30도를 떠올려. 코사인 30도는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야. 그런데 몇 사운면이라고? 3 사운면에서 코사인 양이야, 음이야? 얼싸 않고. 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고. 할 수 있겠어? 또 하나 만약에 탄젠트보다는 사인 만약에 750도다. 750도다라고 할 때 어차피 300도로 돌고 돌면 제자리야. 그걸 우리는 주기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750도는 702도 빼버려도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사인 몇 도와 같다. 사인 30도로 해서 이 삼각비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10번 문제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길이, 동경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야. 1이 아니면 그 동경의 길이 곱하기 하면 돼. 자, 이 얘기가 뭐냐? 영훈이 안 오냐? 동만이 네가 좀 책임져봐. 연락해봐. 어? 자, 이렇게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려놓고 이게 원점이 있고요. 동경이 P점이 몇 콤마 몇에 있대? 마이너스 12 콤마 마이너스 5에 있대지. 이게 몇 사운면이니? 몇 사운면? 3 사운면에 이렇게 P점이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 12 콤마 마이너스 5. 오케이? 됐어? 그러면 말이야, 이 동경의 길이는 얼마니? 13이에요. 13.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하게 되면. 이해되십니까? 자, 라고 할 때
여기에서 OP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 세타 있지. 이 세타라고 하는 건 무조건 X축의 양의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이게 세타인 거야. 이게 세타인 거라고. 그러면 물어볼게.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기했지. 동경의 길이, 이게 동경의 길이야. 동경의 길이 곱하기 뭐 하면 돼? 아니, 동경의 길이 분의 뭐 하면 돼? X좌표 하면 돼. 그게 코사인이야. 그러면 13분의 무슨 좌표? 무슨 좌표? X좌표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12를 얘기하는 거고. 사인 세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동경의 길이가 1이면은 그걸 나눌 필요는 없지. 자, 그래서 얼마라고? 마이너스 13분의 얼마? 5. 지금 이 동경의 위치가 3, 3에 있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은 다 음인 거죠. 대신에 탄젠트는 뭐분의 뭐예요? 동경의 길이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슨 좌표분의 무슨 좌표 하면 돼요?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12분의 5가 되죠.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입니다. 됐니? 그래서 그 식에다가 대입해서 그 분수식의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26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26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얼마라고? 13분의 12. 그 다음 플러스 4. 13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얼마라고?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24 곱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얼마? 12분의 15야. 12분의 5야. 이거 분수식 계산하라는 얘기야. 할 수 있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예요. 11번에 자, 이번에는 그냥 이 문제 이 그림으로 할게 그냥. 자, 여기에서 P가 몇 사오면에 있다? 3 사오면 3,K라고 그랬어, 얘들아. 자, 그런데 이번에 동경이 나타내는 가계 크기 여전히 세타인데 얘는 여기서 이것이 세타인 거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세타란 얘기야. 알았니? 그래 놓고 묻는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코사인 세타 3분의 1이야.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한다고?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하면 된다?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하면 된다? X좌표. 그러면 이 동경의 길이는 이 P점과 원점 사이, 두 점 사이의 거리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야?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하면 9 플러스 K제곱 맞아? 라고 할 때 루트 9 플러스 K제곱분의 무슨 좌표라고? X좌표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대각선끼리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루트 9 플러스 K의 제곱이 9가 되면 되고 양변 제곱에서 9 플러스 K제곱이 얼마면 돼? 81이면 되고 그래서 K제곱은 얼마야? 72가 되죠? 무슨 값 구해라? 무슨 값 구하라고 한 건 아니지? 그러면 K는 얼마야? K는 루트 72죠? 루트 72는 6루트입니다. 맞아? 근데 마이너스야? 이거 왜 마이너스지? K가 왜 마이너스야 되지? 몇 사원면에 있다고 그랬어? 4사원면에서 Y좌표는 음이기 때문에. 됐어? 그래 놓고 뭐 구하라고? 탄젠트 세타 구하라 그랬지? 탄젠트는 뭐분의 뭐? X좌표분의 Y좌표야. 그러니까 3분의 K인 거지? 3분의 K. 그러면 K의 값 구했잖아.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 (12번에) 얘는 반지름이 5인 원이야. 그럼 동경의 길이는 다 5가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이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x라고 했어. 이거 잘 주목해. 이 원점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건 바로 탄젠트 값을 일컫는 거야. 자, 여기가 이렇게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니?
2하고 4사원면을 지나고 있는 동경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부호는 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됐어. 뭐가 됐냐면 이 길이는 얼마니, 이 길이는? 이 길이는 5야. 알았지? 근데 얘들아, 탄젠트 값을 통해서 나머지 사인, 코사인이 있잖아. 그건 손쉽게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선생님 방법대로 하세요. 무슨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그냥 직각삼각형 만드시고 그냥 일단 이 세타라고 그냥 가정을 하세요. 일단 가정. 여기에 중심각 세타라고 가정하면 탄젠트가 부호 신경 쓰지 말고 4분의 3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기 때문이야. 그럼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를 하게 되면 5가 되지.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야. 5분의 4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얼마냐?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몇 사옴에서 만난다 그랬지? 동경 P에서 2사옴에서 만난다 그랬지? 2사옴에서는 사인의 부호는 양이니 음이니? 양. 허나 코사인의 부호는 음이야. 됐어? 이렇게 해서 탄젠트 값을 통해 사인, 코사인을 가볍게 구할 수 있다고. 공식 쓰지 말라고. 제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할 때 사인은 구했지? 사인 값 얼마? 5분의 3. 근데 그거 역수지? 그러니까 얼마? 3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구했지? 마이너스 4분의 3.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그래서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다 얘기야. 자, 이 문제의 출발은 이 동경의 기울기였지. 기울기는 뭘 상징한다? 탄젠트를 상징한다 이거지. 탄젠트 값을 통해서 직각삼각형을 표현해라. 이것을 직각삼각형의 밑변 높이로 간주한 후에 나머지 빗변을 피타고라 정리로 구해서 코사인과 사인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경의 위치가 몇 사옴면에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 결정한 후에 연산에 들어가면 된다. 오케이? 다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 개, 코사인이면 코사인, 사인이면 사인, 탄젠트면 탄젠트,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타가 만약에 세타가 90에서 180도 사이다라고 하자. 그럼 이거 몇 사옴면 얘기하는 거야? 몇 사옴면? 2사옴면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래. 그래 놓고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구하래. 그러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표현을 하라고. 일단 여기를 세타라고 가정을 하라고.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 된 이유는 여기가 빗변이 3이고 높이가 1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밑변은 무슨 정리 이용해서? 피타고라 정리 이용해서 2루트 2가 나올 거야. 피타고라 정리. 이거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8이니까 루트 8은 2루트 2고.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야. 3분의 얼마? 2루트 2죠. 그런데 몇 사옴면이죠? 2사옴에서 코사인은 부호가 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 물어보면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2사옴에서 탄젠트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제시되더라도 나머지 삼각함수는 선생님 방법대로. 알았지? 자, 13번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얘가 2다. 그러면 이거 갖고는 이제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탄젠트에 관한 방정식 문제야. 그럼 이게 분수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불편한 감정을 소구하려면 얘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돼.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2하고 얘를 곱해서 2 플러스 2 탄젠트 세타가 되고 얘는 탄젠트에 관한 1차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으면 3 탄젠트 세타 맞니?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얘기했잖아. 탄젠트 값 하나 알면 나머지 코사인 사인 알 수 있다. 그래서 또 직각삼각형. 일단 여기 세타라고 가정을 해놓고 3분의 1이 나온 이유는 여기가 3이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긴 그럼 얼마다?
루트 10이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 빗변분의 뭐야? 밑변이지?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세타가 몇 사면이야? 사인의 부호는 뭐라고 그랬어? 사인의 부호는 음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그런데 탄젠트의 부호도 음이지? 그럼 생각해봐. 사인도 음이고 탄젠트도 음인 데는 몇 사원면에서 사인과 탄젠트가 음이야? 4사원면에서잖아. 그럼 4사원면에서는 코사인은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얼마? 빗변분의 높이죠.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뭐야? 얘하고 얘 더하면 루트 10분의 2지? 더하면 맞아? 루트 10분의 2에다가 10을 곱했어. 그 문제가 말이야. 그러면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2잖아. 루트 10분의 2 유리화하면 10분의 2 루트 10이지. 그래서 답은 2 루트 10이다. 자, 14번에 아이, 저 새끼. 더 열받지. 야, 세야 네 친구지? 용만이. 그지? 친구 아니. 자, 세타가 들어. 세타가 몇 사원면 각이다? 핸드폰 집어넣어라. 세타가 3, 4원면 각이다. 3, 4원면은 180도에서 얼마다? 270도 사이예요. 그죠? 그러면 3, 4원면에서는 뭐만 양이에요? 탄젠트만 양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안에 있는 값의 부호를 통해서 무조건 절대값 기호는 벗겨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탄젠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근호를 갖고 있거든. 그런데 루트 x 제곱은 절대값 x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얘도 그냥 근호 쓰기 귀찮아서 그냥 절대값 해놓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자 이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또 플러스 절대값. 근호의 제곱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절대값으로 해서 벗기자 이거.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얘네들의 이 식들의 부호가 이 3, 4원면에서 양이냐 음이냐 확인하라 이거야. 그러면 3, 4원면에서 사인 음이지. 사인 음이면 나오면서 부호 바뀌어야 돼. 자, 탄젠트 양이니까 얘는 그냥 나오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양이지. 코사인 음이지. 근데 음에서 음을 빼면 양이지. 그러니까 얘는 부호 안 바뀐 대신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를 바꿔. 사인 음이지. 코사인 음이지 둘 다. 그럼 얘는 음이니까 나오면서 부호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뭐 식정리하면 없어질 건 없어지고. 그래서 답은 뭐야?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다. 이거는 뭐 세타를 모르니까 얼마다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지. 다음 15번에 자, 이걸 만족시키는 각 세타에 대하여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하는. 자, 일단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게 세타가 몇 사원면 각이냐라는 걸 통해서 2분의 세타가 몇 사원면이냐라고 물은 거야. 자, 그럼 봐봐.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했더니 음이야. 그럼 이건 서로 다른 부호란 얘기지. 근데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했더니 양이야. 이건 서로 같은 부호란 얘기지. 이걸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를 선생님 X좌표 놓으라고 그랬고, 이거를 무슨 좌표? 그 다음 얘 무슨 좌표? X좌표. 얘는 뭐라고 그랬지? X분의 Y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곱하지? 곱하면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Y좌표의 부호가 양인데야. 그러니까 Y는 양이고 Y가 양이면 X는 음이야 되지. 이해돼? 그러면 Y가 양이고 X가 음인 데는 몇 사원면일까? Y는 양인데 양이면 X축 위에 있잖아. 근데 X는 음인 데는 바로 몇 사원면? 바로 2사원면에 있다 이거지. 2사원면. 뭐가? 세타가. 그러면 세타가 몇 사원면에 있다고? 2사원면. 그럼 2사원면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90도에서 108도 사이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거를 그냥 90도에서 108도 사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라고 물을 때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걸 앞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예요. 무슨 각? 일반각. 일반각일 때 여기다 뭘 덧붙여라. 그렇지. 360n. 여기 360n을 무조건 덧붙여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2분의 세타는? 2분의 세타는 얘를 다시 2로 나눈 거잖아. 2로 나누면 얘는 180n 플러스 45지. 얘도 180n 플러스 몇 도? 45도야. 아, 90도야. 오케이? 그러면 이 n은 정수잖아. 그럼 이 정수에다가 뭘 대입해라? 2로 나눴다고 그랬지? 2로 나눴으니까 2로 나눈 뭐? 나머지만 대입하라고 그랬어. n이 얼마일 때와? 0일 때와 1. 오케이? 그러면 n이 0이면 2분의 세타는 얘가 0이니까 45도와 몇 도 사이에 있고 90도 사이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그런데 문제 풀 때, 쓸 때 1사분면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제1사분면.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1이면 180에서 225도가 되지? 얼마야? 207도가 되지? 몇 사분면이야 그럼? 제3사분면. 그래서 세타가 2사분면에 있으면 2분의 세타는 1 또는 3사분면에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야. 무슨 각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무슨 각? 일반각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 잊지 마. 그냥 90하고 108 사이니까 2분의 세타는 45하고 90이니까 1사분면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그치? 그리고 문제 똑바로 읽어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에 위치하는 4분면 모두 말하시오 그랬잖아. 그럼 하나만 나오면 모두라는 표현을 안 썼겠지. 이게 바로 이 출제작의 진술의 차이 아니야? 맞니? 내가 수사가 아니야. 얘 범죄야. 범죄자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 내용을 딱 보니까 얘가 뭔가 또 다른 걸 어떤 숨기고 있구나. 그치?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야, 너 분명히 그때 사고 쳤잖아.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 새끼가 혼자 사고 친 게 아니네. 뭔가 공범자가 있다는 얘기네. 공범이. 이렇게 이게 추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그지? 아니 내가 사고 쳤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내가 사고 쳤다라고 하면 혼자 했다는 얘기잖아. 문제 똑바로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선생님 얘기한 상제관계, 역수관계, 제곱관계 아까 육각형의 모양으로 다 얘기했지? 머릿속에 담았어? 담았어? 자, 16번에 들어봐. 16번에 4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나누기 sin x 플러스 2 코사인 x 얘가 3이다 라고 한 가운데 1 플러스 그만 1 플러스 뭐 하라고? 탄젠트 x 구하라고 그랬지 얘들아? 핸드폰 가방에 집어넣어. 이거 뭐 한두 번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에이씨, 안 되겠다. 이거 바구냐 준비해서 이거 핸드폰 다 수거해서 해야겠다. 자, 1 플러스 뭐 구하라고? 탄젠트 제곱 x 구하라 그랬지? 됐니? 선생님이요, 이게 워낙 글씨체가 더럽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제 사인 막 삼각함수 쓸 때마다 아주 짜증나. 삼각함수 쓸 때마다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인 무슨 뭐로 하라고 그랬어? 사인 무슨 좌표라고 그랬어? y. 그래서 사인을 그냥 y로 하고 코사인은 뭐로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를 x 이렇게 할게. 얘 4y 마이너스 x는 3. 알았니? 근데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y, x라고 쓴 순간 이거는 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합은 얼마다 이거? 1이다. 이거의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그럼 얘는 뭐 구하라는 거야? 탄젠트는 뭐 하라고 그랬어? x분의 y지 이거. 됐니? x분의 y야. 자, 그러면 일단 분수 귀찮아. 여기다가 곱하겠지. 곱하면 이거 4y 마이너스 x는 3y 플러스 6x가 되고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얘 넘기면 이거 y지. 이거 넘기면 7x지 이거. 그러면 x분의 y는 얼마야? 7이지. 너희들은 이런 거 문자 이렇게 넘기는 거 잘 못하더라. 맨날 숫자만 넘기지. 맞니? x분의 y가 7 맞니? x분의 y가 얼마라고? 그럼 얼마야 얘는? 50이다 이거지. 다음 17번에 서술형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써도 돼. 단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전제하에. 알았어? 만약에 자신 없으면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서 하시고요. 원래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기억하고 문제 들어가야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다. 그런데 이거의 두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라고 할 때 상수 k에 갖고 와라. 뭐하냐. 자, 얘들아 두근거리지? 이제? 자, 그럴 때 무조건 두근의 합하고 뭘 먼저? 곱을 개수로 무조건 표현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두근의 합을 표현을 하면 얘랑 얘 더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 없어지지? 2 사인 세타 맞니? 맞니? 그걸 개수로 나타내면 이거분의 이거의 반대 보니까 1 맞니?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마다?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구했어. 됐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근데 두근의 곱인데 얘랑 얘 곱하는데 합차의 곱, 켤레 관계지. 그러면 이거 제곱에서 그냥 빼고 마는 거지 그냥. 맞아? 이거를 개수로 나타내면 이거분의 이거죠. 이게 K랍니다. 됐니?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아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코사인 세타는 모르죠.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슨 삼각형 그려라? 직각삼각형. 여기가 세타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건 빗변 2고 여기가 1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여기가 뭐야?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런데 얘들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사인이 양수라 해서 반드시 코사인도 양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세타의 범위가 없는 이상은. 하지만 얘는 제곱이잖아요. 코사인이 비록 음수라더라도 제곱은 무조건 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대입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K의 값은 사인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 4분의 3 빼는 거니까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이 얘기야. 집중. 야 태곤아 너 뒤로 가라. 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A, B가 분명히 유리수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거의 부호가 뭐라고 그랬니? 이거의 부호.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다라고 얘기했다. 자, 이것도 사인 코사인 나왔으니까 방금 한 것처럼 이거를 Y라고 하자. 이거를 X라고 하자. 이거 XY죠. X 곱하기 Y는 음입니다. 음이니까 서로 다른 부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일단 이거 써놓으라고 그랬지? 써놓으라고 그랬지? 됐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도 식을 표현하면 x분의 y 플러스 뭐야? y분의 x지. 그럼 얘는 통분하면 xy지 얘들아. 지그재그 곱해서 더하면 이거 1이지. 왜 1인지 알겠니?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 그런데 얘를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하나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뭘 강조했냐? 각통일된 사인각, 사인각 코사인의 합차가 났다. 그럼 1차식 났다. 그럼 무조건 양변? 무조건 양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무조건 양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양변 제곱해야 돼. 사인과 코사인이 각통일된 1차식의 합차가 나오면 무조건 양변 제곱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 양변 이걸 제곱하세요. 이거 양변 제곱. 우리는 xy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xy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x값 y값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한 다음에 곱해도 되지만 그냥 통으로 xy를 통으로 구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게 제곱을 해봐. 이거 제곱하면 이거 x제곱 y제곱 더하면 얼마라고?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xy 나오지. 여기는 xy의 제곱 나오지 얘들아. 얘를 잠시 t라고 좀 놓을게. 그럼 t값만 알아내면 되지. 그럼 여기서 얻어진 이 조건식은 t제곱 맞지? 요거 2항에 오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 값이 지금 a 플러스 b 루트 2다 라고 할 때 a,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여기서 얻어진 해가 t값 얘가 바로 무리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예상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어. 인수분해 안 되니까 무슨 공식? 근해 공식. 이거 짝수 공식이니까 1 뿔마 루트 뭐다? 1의 제곱에서 이거 2가 되죠. 맞니? 그런데 여기서 x 곱하기 y의 부호는 뭐라고 그랬어? x 곱하기 y. 얘 부호 뭐라고 그랬니? 이거 음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t의 부호는 음수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얘는 t값 구했다. 1 마이너스 루트 2야.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럼 얘는 역수치한 거니까 유리화 해줘야 되죠. 유리화하면 분모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리고 여긴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됐니?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A 마이너스 10B 하면 A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0 해서 얼마다? 9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x 곱하기 y에 관한 2차 방식의 내용이란 얘기야. 자, 이런 표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선생님처럼 하려면 신경 써서 기억해뒀다 활용하도록 하고요. 됐어? 자, 미안한 얘기지만 잠깐 쉬었다가